네, 자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의 예제를 몇 문제 한번 풀어보겠어요.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복잡한 식의 형태에서 이렇게 항이 4개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죠. 적당히 항끼리 묶어서 짝을 지어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짝을 지을 때 두 개씩 짝을 짓든지 공통인수가 나오도록, 아니면 하나, 세 개 하나씩 항을 적당히 짝 지어라 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나중에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필요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문제들은 그냥 내림차순 정리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자, 보세요. 이 녀석은 A에 대한 1차, B에 대한 1차니까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럼 B-1에 A가 되고, 얘는 -1로 묶어주면 B-1이 되죠. 적당히 짝을 짓는다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그죠? 풀기가. 적당히 짝을 짓는 게 아니고 정확히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뭐가 보이죠?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당연히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 거예요. 짝을 뭐 얘하고 얘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이 녀석도 내림차순으로 그냥 정리하면 돼요. A에 대한 2차, B에 대한 2차니까 얘도 역시 내림차순으로 그냥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2차식을 인수분해 하는 거니까, 2차식을 인수분해 하는 거니까, 둘 중 하나예요. 크로스로 정리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합차 공식을 써서 정리를 하든지. 그쵸? 그럼 어쨌든 A에 대해선 상수 부분이라고 취급될 이 부분을 고백꼴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얘를 고백꼴로 표현을 해봅시다. -1이 있으니까 일단 마이너스를 묶어보면 4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얘를 고백꼴로 표현하면 끝나죠. 얘는 2b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의 꼴이니까 합차 공식을 써서 끝낼 수 있어요. a 더하기 2b 마이너스 1과 a 빼기 2b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적당히 짝을 짓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내림차순으로,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 세 개, 어떤 건 하나, 세 개, 어떤 건 두 개, 두 개 이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림차순 정리예요. 자, 얘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어떤 문자? x하고 y하고 z가 전부 다 2차다. 모두 2차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한번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자. x제곱에 여기 x에 대한 1차항이 있죠. 마이너스 2z에 x에 그 다음 빼기 y제곱 더하기 z.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얘를 잘 보세요. 얘는 x에 대한 2차식인데, x에 대한 2차식인데 얘가 1차항이 계수고 얘가 x에 대해서는 상수항이에요. 그쵸? 얘는 방법이 이제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어떻게 가져야 되겠다? 상수항으로 취급되는 이 부분을 역시 x에 대한 2차식 크로스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려면 이 녀석을 고백꼴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z 플러스 y와 z 플러스 y와 z 마이너스 y로 고백꼴로 표현이 되겠구나. 그럼 얘네들의 합이 여기에 나오나? 나오죠. 2z가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되겠다?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를 붙여서 크로스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서 잡아도 되지만 이 녀석을 z를 잡았으면 마이너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의 z 플러스 y와 마이너스의 z 마이너스 y를 합해서 마이너스 2z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요거, 그러면 z 마이너스 y와 x 빼기 요거
Z 플러스 Y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조건 되겠죠, 그렇죠? 물론 얘를 이렇게 봐도 되기는 해요. 얘를 3개 하나씩 짝을 짓자. 그거는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를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본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ZX의 더하기 Z제곱과 빼기 Y제곱이겠죠? Y에 대해서는 얘네가 상수항이니까 X 마이너스 Z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제곱 빼기 제곱의 꼴이니까 어떻게 되겠다? 또 합쳐 공식을 써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뜻이에요. 즉 어떠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혹은 오름차순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느냐, 그런 게 갈린다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정리한 거니까. 어차피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 한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 서로소가 되는 거니까 그 문자에 대해서는 서로소니까 나머지의 개수들만 확인해 보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어렵진 않아요. 자, 이번 지울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 녀석은 X에 대해서는 역시 2차, Y에 대해서는 3차네요. 그죠? 그럼 Y는 내림차순의 대상이 아니에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Z가 1차네요. 그러면은 Z에 대한 1차식이니까 Z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죠. 이렇게 해보면 요놈 남고 X제곱 Y 빼기 Y 세제곱이 나오죠. 다시 얘기하지만 1차식이에요. 그죠? Z에 대한 1차식이면 당연히 뭐밖에 없다. 얘하고 이 항과 요쪽 Z에 대한 상수항 사이에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인수분해 될 수가 없으니까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Z에 대해서는 상수항인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Y 플러스 X와 Y 마이너스 X의 Z가 될 거고, Z에 대해서는 상수항으로 취급되는 이 녀석의 고백꼴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얘는 뭐? Y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될 테니 어떻게? 요게 그대로 부호가 다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를 써서 얘한테 마이너스를 줘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얘를 부호를 바꾸든지 둘 중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얘를 인수분해하기 전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줘서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또 하긴 하겠지만 그쵸? 그럼 얘를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얘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공통인수가 생겼으니까 요 놈으로 묶어내자는 거예요.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나올 거고 얘는 Y 플러스 Y 얘는 마이너스 Z가 나오겠죠? 그럼 요거는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죠.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와 Y 마이너스 Z. 아까 인수분해 된 꼴에서 그냥 한꺼번에 공통인수를 묶어내도 되겠지만 한번 풀어줘 봤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서 이런 형태가 이제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다른 문자가 없어요. 그죠?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다른 문자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구분하는 것밖에 없어요. 얘는 3차식의 인수분해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안 배웠느냐?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수상에서 어떻게 인수정리, 고차식 인수분해 하면서 배워요. 근데 얘는 아직 배우지 않은 중3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짝을 지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짝짓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통인수가 있는 것끼리 짝을 짓는 거예요. 쟤네들은 짝짓기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녀석을 우리가 짝을 지어보면 이 두 녀석은 x제곱으로 묶으면 x-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1이 나오니 x-1을 공통인수로 뽑아낼 수가 있겠구나.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요놈이 또 어떻게?
합차 공식이 적용이 되죠. 4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좀 더 복잡하죠. 요것을 우리는 보기차식이라고 하는데 보기차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환을 쓰는 거예요. 치환이라는 것은 대치시켰다가 환원시킨다는 거죠. 다른 문자로 바꿨다가 다시 돌려놓자 이런 얘기예요. 원래 식으로. 그럼 치환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치환을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쓰임이 있어요. 보통. 첫 번째는 항의 개수가 많은데 공통적으로 나온다? 그럼 항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치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차수를 줄일 수 있어요. 차수를 줄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의 경우가 차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치환이에요. 보기차식이라는 건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x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a라는 다른 문자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a제곱에 빼기 7a에 더하기 9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고백꼴이 되고 얘가 하백꼴이 되면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얘는 지금 나오지 않죠. 곱해서 9가 되는 거는 1하고 9 합해서 7 절대값이 7 차나 합이 7 안 나오죠. 그러면 3 합해서 또는 빼서 안 나오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치환을 써서 나타내서 보기차식을 풀려고 했더니 보통 이렇게 해서 풀리는 경우 있지만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다른 경우 얘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자, 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그대로 살려놓고 이 녀석을 항분리해줘야 돼요. 아까처럼 여기가 6이었으면 인수분해 그냥 끝나는 거였는데 얘가 항을 분리해서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항을 분리한다. 얘는 어떻게 잡는 거냐? x 4제곱에 마이너스 6x제곱에 더하기 9 빼기 x제곱의 꼴로 잡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잡았느냐 하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의 꼴이 되니까 제곱 빼기 제곱, 즉 합차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얘를 아까 보여줬듯이 2차식의 경우에 얘가 합으로 나오는 그런 관계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항을 분리해서 4개의 항으로 만들고 보기차식 같은 경우에 4개의 항으로 만들고 어떻게 합차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꼴로 잡기 위해서 여기에 마이너스의 뭔가의 제곱 이런 꼴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제일 어려워 보이는 그런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얘를 마무리해보면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3과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료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짝짓기나 치환이나 이런 분들을 항상 쓰는 거는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문자가 다른 형태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내림차순 정리를 꼭 해보세요. 내림차순 정리를 꼭 해야 이 식들이 구조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3개에 하나 이렇게 짝지어 2개 짝지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더 어려워지죠. 누구랑 누구를 짝을 지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면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역시 낮은 차수를 기준으로, 낮은 차수의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해주면 되는 것들. 차수가 높은 형태는 어떻게? 차수가 높은 형태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짝을 짓든지 아니면 나중에 인수정리를 배우면 뭐 조립제법 써서 정리할 수도 있고, 근데 보기차식 같은 경우에는 치환을 해서 정리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는 경우에는 항 분리해서 마무리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